전화벨이 울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친구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지금 집을 사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데 지금 가진 집을 팔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도 누군가는 사야 한다고, 누군가는 팔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모든 중장년층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금리는 내려갈 것 같은데, 집값은 오를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 말입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사인 금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6년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총 4차례에 걸쳐 1%포인트 내렸습니다. 5%에서 지금은 2.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에는 금리 인하를 전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2025년에는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다릅니다. 물가와 성장, 집값, 환율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환율은 지금 1,400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물가도 여전히 2% 목표를 웃돕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회의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위형, 환율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8천 가구입니다. 올해 4만 2천 가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32%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최근 한 부동산 조사 기관이 설문을 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52%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집값 상승 응답률이 50%를 넘은 것은 5년 만입니다. 14%만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거의 4배 차이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집값이 4.2%, 수도권이 2.5%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수도권 2%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입니다. 서울 평균이 4% 오른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똑같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과 한강벨트는 훨씬 더 오를 것입니다. 반대로 외곽 일부는 제자리거나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한 중개업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강남 쪽 단지를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매물이 없다고 말입니다. 팔려는 사람이 없는데 사려는 사람만 줄을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경기 외곽의 한 중개업소는 정반대였습니다. 매물은 쌓여 있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춰도 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수도권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전세가는 4.7%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매가 상승률 4.2%보다 높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전세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너무 올라서 차라리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 시장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전세로 살고 있던 30대 부부였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말입니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민 끝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매매로 돌아선 것입니다. 계산해보니 전세 보증금에 조금만 보태면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매달 이자는 내야 하지만 2년마다 전세금 인상에 시달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지금 안 사면 나중에는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실수요를 매수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요? 여기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4년 연속 하락하던 지방 집값이 2026년에는 0.3%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의 제자리지만 적어도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는 회복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지방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고 대출 규제에서도 제외됐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급격하는 소도시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집만 덩그러니 남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의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주택자라면 2026년 상반기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직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남아있고 공급 절벽의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1분기가 골든타임입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매입계획자의 45%가 1분기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무리는 금물입니다. 서울 강남 핵심지는 이미 너무 올랐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기 힘든 빚을 지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경기 핵심 지역이나 서울 외곽의 입지 좋은 곳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천, 분당, 평택 같은 곳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고민할 시기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다면 좀 더 중심으로, 노후주택에 있다면 신축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대출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다주택자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2026년 5월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연장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장되지 않으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비핵심 지역의 집은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재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제 개편 가능성입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되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내는 종합부동산세가 전체의 반을 넘습니다. 우리 세대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정함입니다.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면 안 됩니다. 남들이 판다고 따라 팔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내 나이는 몇인지, 은퇴까지 몇 년 남았는지, 대출 상환 능력은 어떤지, 자녀는 독립했는지 솔직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평균을 보지 마십시오. 서울 평균, 수도권 평균 같은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 그 단지의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청약 경쟁률은 어떤지, 주변 인프라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금리 인하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려갈 수도 있지만 생각만큼 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율과 집값 때문에 동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감만으로 무리하게 대출받으면 나중에 이자 부담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분명히 오르겠지만 모든 곳이 똑같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핵심 지역은 계속 오르지만 비핵심 지역은 제자리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아무 집이나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2026년은 분명 어려운 한 해입니다. 금리도 불확실하고 집값도 혼란스럽고 전세난은 심해지고 정책도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기회는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력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편안히 살 곳,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곳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이 혼란한 시장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갖추셨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부동산 여정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